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박지연입니다. 네, 한밤 2부는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 교육, 그리고 국내 주식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해외 주식 진행해 주실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교육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일단 기술적 분석을 가져가기 전에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것 자체는 해외 선물, 해외 주식, 그리고 ETN, ETF, 뭐 우리가 지금 흔히 알 수 있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코인 차트 뭐 상관없이 이 가격의 캔들의 형성을 가져가는 모든 거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뭐 주식이나 내용 자체도 다룰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 자체 기술적 분석이 조금 더 힘있는 파생이 됐었던 결과값이 이 해외 선물에 대한 내용 자체로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의 현재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해외 선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위험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본질 그리고 왜 해외 선물이 존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오늘 알고 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여기에서 이제 써있는 용어나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개념들 오늘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 교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자, 일단 상품 거래소에 대한 내용 자체에 앞서서 간단한 스토리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선물이다라는 내용 자체, 선물이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프리젠트 내용 자체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런 선물의 개념이 아니고요. 먼저 선자를 쓰는 거예요. 먼저 선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반대를 우리가 뜻하는 게 현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물에 속하는 게 또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무조건 반대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랑 이제 좀 상반된 내용 해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물 거래에 대한 내용 자체에 앞서서 우리가 과거 정말 언제적인지 모를 정도로 옛날 어떻게 보면 과거 때부터 우리가 이 선도 거래, 이 선물 거래에 어떻게 보면 시초로 볼 수 있는 선도 거래가 이미 이어졌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이나 내용 자체 농작을 했었을 때 사실상 올해 뭐 벼농사를 한다라고 하면 풍년이 날 수도 있고 흉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날씨나 어떠한 상황, 내용 자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가격이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이 적어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요. 공급이 너무 많이 시장에 풀린다라고 하면 그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를 가지고 과거 때부터 이미 이러한 선도 거래 형태를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자체가 농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져가는 농부인데 B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는 이제 판매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뭐 한 단 기준으로 뭐 이렇게 판매를 한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00원이다라고 우리가 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원의 평년 기준으로 늘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좀 보니까 느낌에 올해 뭐 날씨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왠지 흉작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올해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할 것을 예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미리 농부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올해 내가 9월 달에 이제 수확하는 시기에 앞서서 미리 100원에 살게. 너한테 너 농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한 단에 100원 기준으로 살게. 그럼 농부 기준으로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는 거래죠. 왜냐면 미리 어떻게 보면 고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어. 그럼 미리 그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서로 간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서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9월 달 돼 보니까 너무 이제 흉작이 돼서 원래 뭐 100개씩 나오던 게 뭐 80개 혹은 50개 절반 정도만 나와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100원에 파는 게 농부 입장에서는 손실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100원에 사는 거예요. 원래 가격 자체가 150원, 200원까지 올릴 수 있는 거를 미리 사서 거기에 대한 차익, 이익 실현을 가져간다. 이게 선물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지수가 됐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이 됐든 그리고 이제 뭐 금이 됐든 앞으로 6개월 혹은 3개월 앞에 1개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 매매를 하는 게 선물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발전을 했었던 선물 거래가 어떻게 보면 사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거래를 했는데 아나운서님이 손해를 보는 거야. 아까 농부 A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겠죠. 올해 흉작이라서 나 반밖에 못 생산을 했는데 이거 100원에 팔면 나 너무 손해야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왜냐면 서로 간의 구두 간의 계약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나 몰라. 나 그냥 시장에 팔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중개인, 거래소 이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 발전된 게 이 상품 거래소다. 누구 한 명이 일방적으로 파괴를 하지 못하게 계약금을 걸어두고 여기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했었던 선물 거래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가져왔냐면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가 나와주면서 시장 자체가 어마무시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지수 낙폭 하락 자체가 엄청 컸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님, 기관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들은 월가 IB들이거든요. 월가 IB들이라고 하면 인베스팅 뱅크예요. IB의 약자가 인베스팅 뱅크인데 얘네는 미국 주식 뭐 할 것 없이 해외 주식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나 내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다 같이 판다라고 하면 정말 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야 5천만 원을 갖고 있던 이 주식을 1억을 갖고 있던 지금 시장가에 내놓고 팔면 다 팔린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10조, 100조 이 정도 돈이면 한 번에 물량을 걸어놨을 때 팔릴까요? 안 팔리죠. 이해되시죠? 어떤 네. 느낌인지. 매도 호가를 말도 안 되게 10만 주, 100만 주를 걸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팔리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하락장이 정말 크게 나와줬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 아무도 안 사요. 맞잖아요. 지금 뭐 하루아침에 계속 5% 10%씩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이때 사겠어요?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막대한 물량에 대한 가격 손실을 보는데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팔면 오히려 더 큰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시장에 크게 물량을 던지지도 못해 가만히 있으면 계속 떨어져 이거 이러다가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망할 수밖에 없어 해서 70년대부터 발전을 한 게 지금의 파생 상품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손가락 빨다가는 우리 망할 수 있어. 우리 역시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칭 매매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칭 시스템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정유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메인으로 이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존재를 할 만큼 가격 변동에 따라서 민감하게 크게 손실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정유사들 같은 경우가 이 선물에 대한 내용 자체 민감도를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크게 뭐 선물하면 돈 크게 잃는다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방향성, 네이키드 매매만 여러분들이 가져갔을 때 그런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거고 내가 현물도 보유하고 선물도 보유를 하면서 현물이 지금 크게 떨어질 것을 예측을 하면서 반대 포지션으로 지금 선물 포지션을 잡아서 지금에 대한 리스크를 잡아주는 이게 가장 올바른 선물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매매 나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삼을 수 있고 기관들이 무조건 지금 현재 다들 합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정말 부자가 돼서 100억 지금 방송 보신 분들 1000억 부자가 되셔서 어떻게 보면 주식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해칭 매매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배워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은 상품 거래소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뭐 거래소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각 국가별로 이렇게 뭐 홍콩 선물 거래소가 있고 도쿄 증권 거래소가 있고 시카고 상업 거래소 뭐 이런 상품 거래소가 존재를 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중에 요즘은 사실
사실 코인 거래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선물도 상관없이 트레이딩 뷰 차트를 많이 쓰세요. 저 역시도 이 TV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트레이딩 뷰 차트인데 트레이딩 뷰 차트로 사용을 하실 거면 사실상 이제 상품 거래소마다 실시간으로 보시려면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내가 대응하는 종목들 위주로의 거래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설명을 일단 간단하게 드릴 텐데 우리가 알고 계시는 나스닥, S&P, 항생, 오일, 금, 유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거래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해외 선물 파생 상품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파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아나운서님 이런 거예요. 네. 삼성전자 주식 거래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국내 지금 코스피 지수를 거래를 하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갑자기 아니요. 이해되시나요? 네. 지수 자체를 거래를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선물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그냥 평균치죠. 뭐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SK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나서 거기서 지수화를 시킨 내용이잖아요. 얘네 어떻게 평균값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얘를 거래를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얘는 삼성전자처럼 종목이 아니야. 그래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따로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얘를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내용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일, 그리고 금, 뭐 이러한 지금 우리가 현물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역시도 그냥 파생으로 나와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자 내용 자체에서 품목 코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은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시간 자체가 23시간을 보통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아침 1시간 정도 지금 6시에서 7시 사이 혹은 7시에서 8시 사이 이렇게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쉰 다음에 23시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거래 시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결돼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항생 같은 경우는 조금 끊는 시간들이 이렇게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항생 역시 대응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선도 거래에 대한 내용 자체 우리가 선물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일종의 두 사람 간의 누군가와의 1대1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만기가 존재를 합니다. 만기. 왜냐? 3개월 뒤에 이 가격에 해서 이 거래가 마무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혹은 뭐 6개월 뒤 그거는 이제 월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나스닥, S&P 대표적으로 미국 지수 종목 같은 경우는 3개월 기준으로 계약 단위 만기월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마다 끊겨서 어떻게 보면 만기월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팁같이나 내용 자체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내용 자체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용어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시면 자, 진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고 매도를 한다는 거를 파는 행위, 매수를 하는 걸 사는 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진입 그리고 청산에 대한 개념을 가져갑니다. 매수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상승에 내가 투자를 한다. 미래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가져가는 게 매수 포지션이고요. 그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는 팔았다가 아니고 내가 하락에 투자를 하겠다. 하락 방향. 앞으로의 뭐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미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한다라고 하면 매도 방향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거기에 따른 청산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계약 단위고요. 그리고 한 칸 한 칸 최소 단위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뭐 우리가 너튜브가 됐든 뭐 그렇죠 TV 시청이 됐든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 내용 자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식에서 틱에 대한 단위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틱 단위 자체는 사실상 이제 선물 용어이기 때문에 혼동해서 쓰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절, 손절, 본절. 익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고 하도 이제는 뭐 주식시장이 워낙 개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상한선을 잡고 대응을 한다. 본절 같은 경우는 내가 본절에 걸어놓고
대응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수수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의 이제 리스크나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나와줄 수 있는데 본절 대응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물이 존재를 해요. 각각의 보통 가장 가까이 있고 색깔이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월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근월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거래가 활발해요. 지금 그러면 현재 25년도 8월물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9월물, 10월물, 11월물은 매매를 못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뒤에 있는 월물을 미리 대응해서 사실 수가 있고요. 그 월물마저도 우리가 3개월 뒤면 걔가 근월물로 바뀌겠죠.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게 근월물인데 근월물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근월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활발합니다. 바로 팔려야 되겠죠. 근데 월물을 너무 크게 갭을 두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진입 자체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 익절,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에서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엔 선물의 틱 자체가 주식 자체로는 호가 단위, 최소 호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탁, 유지 증거금이 존재를 합니다. 선물은 계약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탁 그리고 유지 증거금 내용 자체로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계약 단위로 현물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기 때 판매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강제 청산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최소 계약금 내용 자체가 증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물의 지금 현재 증거금이나 내용 자체는 생각보다 비싸요. 여러분들 메이저로 보신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을 지금 한 계약 기준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한 계약일 때 2천만 원이면 두 계약일 때는 좀 깎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계약 기준이 2천만 원이면 두 계약을 대할 때는 4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20계약을 대할 때는 4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금액 자체가 좀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내용 자체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내용 자체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현재 내가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버리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흔히 주식 용어, 선물 용어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라는 내용 자체가 알고는 있죠.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조금 더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원뜻은 뭐냐면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겁니다. 지렛대 효과. 우리가 지렛대 효과 아나운서님 뭐죠? 적은 힘으로 그렇죠. 뭐 쇠 몽둥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바위나 이런 거를 들 때 지렛대라고 하잖아요. 뭐 병뚜껑 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렛대 원리잖아요. 가벼운 힘으로 어떻게 보면 압력이 강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따는 행위를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 지렛대 효과가 여기서는 훨씬 더 적은 증거금, 적은 자본으로 큰 자본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2천만 원이지만 실상 한 계약 기준으로 지수 변동폭과 내용 자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3억에서 4억 정도를 내가 지금 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긴 하지만 항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누군가는 손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매매를 내가 하는데 나는 지금 상승이야 라고 하면 상승 가져가고 5분 뒤에 하락이야 라고 하면 하락 가져가고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뭐 조단위 버는데 며칠이면 돼요, 아나운서. 맞잖아요. 뭐 분 단위로 내가 지금 상승 하락을 다 맞추면 다 수익인데. 이 레버리지가 내가 처음에는 2천만 원밖에 없어서 최소로 가져가지만 또 돈을 그만큼 벌면 4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면 그만한 또 레버리지 가져가면 이거 뭐 그냥 며칠만 한다라고 하면 이재용 회장님보다 돈이 더 자산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레버리지 효과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순간에 나의 적은 증거금이 어떻게 보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사실상 이 TV 방송이 아닌 이 방송에서 제가 모의 투자 대회를 하면서 늘 교육을 설명드리는데
이 관점을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드려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내 계좌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물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야. 아무 전략 없이 지금 상승할 것 같아, 하락할 것 같아 이렇게 투자하시다가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주식도 그냥 삼성전자면 무조건 뭐 100만 원도 가고 1000만 원도 가겠지라고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안 가잖아요. 그만큼. 그 내용이랑 조금 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내용 자체도 있지만 장점과 어떻게 보면 단점 내용 자체가 섞여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대응 전략을 짜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 자체로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은 주의 상황은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 어설프게 대응하시다가 이게 강제 청산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롤오버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ETF나 ETN 쪽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선물에 대한 종류나 내용 자체는 이제 좀 많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달러와 상관관계까지만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수 선물, 그리고 통화 선물, 골드 선물, 오일 선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와의 상관관계 기준으로 커플링, 디커플링 내용 자체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달러가 가치가 상승했었을 때 같이 따라 올라오고 누군가는 그만큼 떨어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져간다. 그게 디커플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수 선물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달러와의 상관관계 기준으로 디커플링, 반대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힌트나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어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황 내용 자체에서 미래에 뭐 골드나 오일, 통화 선물이 오를지 떨어질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는 거면 선물 투자에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러면 또 상품별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방금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이랑 네. 조금 일맥상통한데 자, 상품별 상관관계는 뭐냐면 조금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아나운서님. 네. 지금 질문 좀 잘 주셨는데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각각의 달러와의 상관관계는 지수는 커플링이고 뭐 통화 선물이랑 골드는 디커플링인데 그러면 지수와 통화, 지수와 골드, 지수와 오일에 대한 상관관계는 존재를 할까라고 해봤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초는 여러분들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달러가 중심이다. 달러와의 상관관계 얘가 커플링이고 얘가 디커플링이면 이 사이의 관계는 디커플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내용 자체는 구리 기준으로는 조금 예외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경기 선행 지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지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대신에 템포나 내용 자체가 일시간 똑같은 내용 자체로 가진 않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완벽한 커플링과 딥커플링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유로와 달러와의 상관관계예요. 달러 인덱스와 유로.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꺾이면 그대로 상승하고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그대로 하락하는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 안에 주요 6개국 안에서 가장 지금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유로화예요. 유로화가 일단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가장 커플링, 디커플링 관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채권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채권에 대한 내용 자체랑 지금 일부 이런 디커플링, 커플링 흐름 자체를 이렇게 좀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의 변동성은 워낙 파월과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두고 있는 트럼프 정권 간에 지금 현재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일반화시키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내용 자체도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 자체 기본 틀로 잡아주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매매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해외 선물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스캔에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국내 주식 교육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교육 진행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오늘 어떤 교육 진행해 주실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이걸 이제 약간 프로그램을 약간 좀 바꿨던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일요일 날 막 새로운 시장 이슈를 막 여러분들 주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하기도 너무 짜증나는데 새로운 내용까지 들어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 좀 편안하게 공부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가 이거 반영하는 그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항상 소통이 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럼 이제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근데 교육을 제가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 업종이나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파는 교육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식의 정말 기초적인 부분. 나 이거 기초 너무 모른다. 기초 너무 약하다. 줄인이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컨셉을 나눴는데 오늘은 일단 업종 섹터 좀 재밌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아픈 거 말고 사실 오늘 제가 네. 화학 관련주, NCC 관련주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초반부터 화학 원소기호가 나오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다가 채널 돌릴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요. 급하게 사실 이 화학 관련주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화학주들이 급락했다가 살짝 올라왔거든요. 살짝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어떤 상태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 화학업계가 3년 내로 전부 다 폭삭 망할 정도의 지금 현재 안 좋은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한번 다시 할 거고 네. 화학주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들 할 거고 최근에 이제 또 하나솔루션하고 그다음에 DL 케미칼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나프타 만드는 NCC 회사 하나 가지고 돈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근데 여기서 돈을 지원 못 받으면 이 회사 곧 파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솔루션하고 그다음 DL 케미칼 이 두 회사가 투자를 해놨는데 투자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둘이 막 싸우고 있는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일단 얘기 드리고 오늘은 네. 좀 편안한 내용. 여러분 혹시 캐대원 보셨습니까? 캐대원 우리 MC님 캐대원 보셨나요? K-팝 데몬 헌터스. 저는 캐대원 아직 못 봤어요. 그때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앞부분보다 껐다고 그랬나요? 네. 왜 그러셨죠? 근데 저는 이 캐대원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재밌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반응보다 오히려 전 세계 글로벌 반응이 더 대단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월트 디즈니에서 만드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최근에 월트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내질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 실사 영화. 막 백설공주인데 막 백설공주님이 약간 흑인이시고 막 이런 이상한 것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거에 이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완전히 지쳐 있는 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 팬들이 캐대원이 K-팝 데몬 헌터스가 딱 뜨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분야조차도 지금 넷플릭스한테 잡아먹히겠구나. 라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점점 더 얼마나 대단하냐면 원래 넷플릭스는 원래 여러분 극장을 절대 공략 안 합니다. 넷플릭스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자기네 넷플릭스로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장에 영화를 잘 상영 안 합니다. 자기네 거를. 근데 이 넷플릭스가 그리고 영화관들도 넷플릭스 거 절대 상영 안 해요. 기분 나빠서. 자기들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K-팝 데몬 헌터스가 이거를 처음으로 깼어요. 이번에 넷플릭스에 들어갔죠? 넷플릭스에 들어갔지만 영화관에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관 상영이 처음에는 300개. 지금은 1,500개. 지금 현재 전회 다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K-팝 데몬 헌터스를 봤는데 또 보는 겁니다. 가서. 약간 이상하죠?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자를 할 때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한번 보긴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차트를 아직 안 켰기 때문에 일단 그냥 기본 이거만 일단 보시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현재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일본 소니가 만들었거든요. 네. 일본 소니 피처스가 만들었는데 사실 소니 피처스도 원래 미국에 있는 영화사를 인수한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 영화사랑 다름없는데 소니가 만들고 이거를 1,000억을 넘게 들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꼴랑 300억도 안 되는 돈을 넷플릭스에 넘겼거든요. 왜 이걸 코로나 때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넘겼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300억에 받아서 대충 틀었더니 1조를 남겨준 거예요. 와. 이게 지금 1조를 남겨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이번 주 내로 네. 넷플릭스 역사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캐대언 왜냐면- 때문에요? 네. 오. 넷플릭스에서 가장 최다 스트리밍 영화 드라마 통틀어 전체 최다 스트리밍이 지금 캐대언 2위예요. 1위는 어딘가요? 1위가 이제 그 정말 재미없는 영화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 2021년인가 나왔던 제목도 기억하기 싫은 드라마 하나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딱 2천만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 2주만 따라잡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일주일 지났어요. 반 이상 따라잡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래도 이번 주 내로 넷플릭스 전체 가장 많이 본 컨텐츠로 K-pop 데몬헌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럼 주가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K-pop 데몬헌터스의 이제 김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풀몬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요? 풀몬은 그것 때문에 약간 영향 받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더 가기에는 현재 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요거 말고도 근데 이슈와 재료는 더 있다라는 거. 반면에 우양은 사실 좀 시세가 잘 뻗고 있습니다. 근데 우양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공략한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특징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엔터주들 중에 뭐 하이브나 그다음에 SM이나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관세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좀 편하게 이 영상 보시라고 제가 이제 PPT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여러분 제목을 자 놀자로 잡았어요. 놀자입니다. 자 관세를 피하고 싶어서 놀자주. 관세를 피하고 싶어서 이거 뭔가 약간 라임이 있잖아요.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태양을 네. 피하고 싶어요. 레인님의 그 예.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노래 안 부를게요. 1등간에 놀자주입니다. 네, 놀자주로 사실 옛날에도 놀자주가 유명했는데 주로 게임, 엔터,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놀자주였는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트럼프의 이 관세 노이즈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정신이 좀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물건들을 살 때마다 다 비싸죠. 미국 사람들은 지금 비싸요. 조금 하나씩 살 때마다 더 비싸고 지금 월마트나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 가격은 좀 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들을 뭐냐 찾아봤을 때 넷플릭스 가격이 오르나요? 똑같아요. 넷플릭스는 가격이.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 엔터 미디어 콘텐츠 게임 관련주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최근 관광, 레저, 면세점, 유통, 카지노까지도 강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 포커스를 두고 싶은 거는 사실 요 밑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앞으로 곧 닥쳐올 현실입니다. 왜 현실이냐? 그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한알령 완화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한알령 완화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알령을 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알령 완화란 말도 뭐 사실 뭐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광전총국이라고 중국의 약간 방통위 같은 데가 있어요. 방통위 같은 데에서 공산당 방통위겠죠 한마디로. 공산당 방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미디어 콘텐츠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내비치기만 했어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해가지고 다 급등했죠. 자, 그리고 이제 9월 3일이 여러분들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 잭슨홀 미팅에 다 집중하고 계시는데 저는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9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포커스 두고 있어요. 9월 3일입니다. 이때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죠? 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 전승절 갈 거예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분위기 안 난다? 그럼 중국 전승절 참석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보고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라고 하면 중국 정순절 때 이재명 대통령이 갈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가려고 하냐면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나라 10월에 경주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가주는 약간 관계 개선의 의미에서 약간 가주는 물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중국하고 관계 개선하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싫어요. 싫은데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그러니까 돈 벌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뭐하러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 돈 벌려고 하고 있죠. 여기 있는 기업들도 중국한테 물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걸로 여러분 대응하면 안 된다. 일단 돈은 벌자.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중국한테 돈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올 거니까 미리 한번 정순절 때 가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미리 예상은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중국 정순절 때 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재명이 막 해가지고 막 중국식 발음 있잖아요. 그리고 막 쎄쎄 하면서 엄청 비난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전국 전승절 때 푸틴하고 시진핑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군 사열 받았어요. 같이. 예. 그때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예? 자, 여튼간에 국익을 위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국익을 위해서 갔던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예, 가기 싫었는데 그냥 국익을 위해서 간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K-pop 데모모터스가 급격하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자 보시면은 글로벌 관광객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관광객 추이가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이고 코로나 때 확 다운됐죠.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글로벌 관광객 추이가 거의 다 회복이 됐죠. 보시면 거의 다 회복이 됐죠. 자,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밀렸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24년에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더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23, 4년에 이미 넘어버렸어요. 코로나 전 레벨을.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 코로나 전 레벨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나라는 관광객이 앞으로 더 많이 올 가능성이 뭐겠습니까? 있다.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자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쇼핑 장소들을 보시면 대부분 로드숍이 많아요. 로드숍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딱 하나 있죠. 예, 그렇죠. 예. 올리브영. 근데 올리브영 오늘 종목으로 여러분 CJ를 매수하셔야지 올리브영을 살 수 있는 건데 주식을. 예, 올리브영 CJ가 워낙에 안 움직여서 네, 사실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다만 올리브영이 잘 될 거란 건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서 두 번째가 뭐죠? 백화점입니다. 그럼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런 것도 다 여기 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주요 쇼핑 품목 보면 압도적으로 뭡니까? 향수 화장품이에요. 그 다음 식료품, 그 다음 의류 뭐 이런 건데 일단 화장품에 거의 쏠려 있다. 그럼 우리가 포커스는 이쪽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최근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건 보셔야 돼요. K-pop 데모넌터스가 딱 뜨고 나서 한국 검색어 추이입니다. 한국 관련 검색어 추이예요. 급격하게 됩니다. 이게 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한 10대거든요. 100까지 늘어요. 10배가 늘어요. K-pop 데모넌터스가 근데 K-pop 데모넌터스 그 제목을 보면 유치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K-pop 데모넌터스? 저 너무 유치한 제목 아니야? 근데 솔직히 영화를 다 보고 나잖아요. 그 제목만큼 더 확실한 제목이 없어요. 네. 딱 그 제목으로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 앞에가 K-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한 검색어가 지금 한국의 그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세우신 이래로 가장 많아요. 지금 한국에 대한 검색어가. 보통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검색어 추이를 왜 보냐면 이 검색어 추이 이후에 몇 개월 뒤에 한국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색어 추이가 올라갔죠. 그럼 몇 개월 뒤에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인바운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K-pop 데모헌터스가 승행이 딱 되고 나서 코리아 코스메틱,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그다음 한국 음식에 대한 검색어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폭증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폭증했는지 이거는 10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거의 20배 폭증했어요. 구글에서 현재 지금 추이를 찾아본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차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수하실지도 모르는 스포티파이 차트입니다. 스포티파이 차트 보시면은 1위가 음원 스트리밍 차트인데 1위가요 골든이죠. K-pop 데모헌터스 골든. 그다음 여기서 자 K-pop 데모헌터스 내용이 뭐냐면 여자 아이돌 걸그룹 헌트릭스와 네. 남자 걸그룹 사자보이즈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실제 현실에도 싸우고 있습니다. 3위가 아이돌 유어 아이돌, 예,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입니다. 자, 이 분명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스포티파이 차트 지금 순위는요. 네. 1, 2, 3, 4, 5, 6위까지 다 전부 다 캐대언이에요. 이건 지난주 거고.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더 대단합니다. 원래요 아마존 뮤직은요 미국에서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주로 스포티파이는 어린애 젊은 사람들이 들어요. 네. 근데 아마존은 성인인가요? 주 음원 스트리밍하는 그 연령대가 네. 5, 60대예요. 근데 어. 5, 60대에서도 1위가 골든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2위 소다팝, 4위 유아이돌, 5위 하우 이츠 던, 그다음 7위가 테이크다운, 8위가 제가 이 노래 제일 좋아하는데 What It Sound Like라고.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10,000번 들었어요, 벌써 지금. 근데 지금 그다음에 프리 이게 전곡이 11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따로 이 현상이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해서 따로 특집을 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난 상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거를 보셔야 된다. 자,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훨씬 더 우리가 관세 때문에 시끄러운 노이즈가 많은데 거기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K-pop 데모헌터스가 흥행을 하면서 여기에 부스팅을 넣어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정수조까지 참여한다면 그럼 중국이 조금 더 한화령 완화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쪽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K-pop 데모헌터스가 대응행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미국, 호주, 캐나다가 지금 유럽까지가 난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다. 즉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미국 레딧에 들어가서 한국 게시판 가봤어요. 가봤더니 대부분이 뭐냐면 한국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국 가면 어딜 가야 되느냐. 올리브영 가면 뭐 사야 되느냐. 한국 가서 음식은 뭐 먹어야 되느냐. 이런 댓글이 한 7,000개 보였어요. 7,000개. 그냥 한 글에 밑에 달린 댓글이 7,000개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 그럼 이제 조만간 우르르 올 거다. 그럼 그때 수혜를 볼 거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공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캐대언 관련해서 이 놀자주, 중국 소비주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뭐 관광, 레저, 카지노, 화장품 이렇게 집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중에서도 저는 지금 화장품 섹터를 가장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자료 참고해서 그럼 화장품 중에서도 저희가 좀 최선호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그 차트를 네. 한번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 중에 최소주 이거 지금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리얼한 그 궁금증이잖아요. 네. 지금 확연히 드러납니다. 원래 APR이 딱 보시면 좋은데 APR. APR은 근데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제가 오늘 방송 녹화하는 게 8월 22일인데 오늘 좀 안 올랐으면 그래도 APR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네. 혹시 메디큐브 들고 계시나요? 네, 뷰티 디바이스 쓰고 쓰고 있어요. 계십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왜 웃으시나요? 저도 그 주로 저는 처음에 상남자처럼 스킨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때 얼굴에 흡수 안 되고 다 손에 흡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디큐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일단 APR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광고 마케팅에 씁니다. 장원영님 딱 한 명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더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습니다. 저도 써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써보고 있는데 APR이 가장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이 APR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럼 이제
소비주, 이 소비주, 중국 소비주로 약간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물론 와서 많이 쓸 겁니다. 쓰긴 할 건데 한국 와서 사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올리브영이 입점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고 그럼 관광객도 또 어디서 많이 오는지 보시면은 물론 글로벌로 많이 오지만 중국 사람도 많이 넘어온다. 왜 많이 넘어온다? 중국은 캐대언을 몰래 봤어요. 다. 공짜 못 봐요. 근데 다 봤어 이미 중국은. 그래서 지금 다 난리가 나서 지금 넘어올 텐데 9월 말이 뭡니까? 바로 중국 중추절입니다. 네. 우리나라 추석. 10일의 연휴. 네, 똑같습니다.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럼 중국 한국으로 우르 넘어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종목 바로 이 종목.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자면 콘텐츠 관련주인가요? 네, 히든 종목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입니다. 화장품 OEM 하는 회사고요. 스킨전사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아, 모르시군요. 아, 네. 이거 약간 젊은 분들이 쓰는 건데 젊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상위권 대부분 스킨전사 제품 라인업 중에 1, 2, 3, 4위가 다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OEM 하는 거 만들겠죠. 근데 이 종목의 강점은 뭐냐면 중국 관련주기도 하고 심지어 중국 관련주 말고도 하나 보험이 더 있어요. 자사주를 20%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사주 소각 이슈가 생기면은 주가는 그냥 바로 그냥 폭발적인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심지어 최근에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이동평균선 60 이동평균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삽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궁금하신 분,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가 있죠. 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공략 전략. 공략 전략은 근데 너무 간단합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얘기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숨도 안 쉬고 바로 공략할 거니까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타이밍까지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네. 또 하나의 종목을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K-팝 데모더스가 만든 거는 일본이 만들고 일본 제작사가 만들고 공급은 넷플릭스가 하고 돈은 넷플릭스 다 벌었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K-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렸다.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캐대언의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뭐냐면요. 캐대언의 헌트릭스라는 그 여자 걸그룹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그룹이 아니잖아요. 근데 굿즈가 이미 다 나왔어요. 그 굿즈 들고 지금 영화관 가서 다 이러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출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굿즈. 그럼 굿즈를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되느냐. 그럼 굿즈 판매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엔터 플랫폼 관련주고 최근에는 중국 아티스트까지도 여기에 입점해가지고 중국 아티스트들하고 여기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세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국 아티스트들이 중국의 텐센트랑 같이 협업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텐센트랑 협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캐대언 플러스 중국 소비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여러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 얘기 드릴 거고 최근에 기관에서 왕창 지금 매수하고 있죠.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이 종목 수익률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종목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로 스킨천사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또 두 번째는 엔터 플랫폼 관련주 주셨습니다.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